2026 피바 월드컵 미국 국대 발탁 확정 후 케이틀린 클라크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몇 달간 농구판을 떠나 있던 그녀의 폭탄 발언, 진짜 들으시면 기절하실걸요? 2024 파리올림픽 때 다이애나 타우라시장 부상당한 첼시 그레이한테 국대 자리 뺏겼었잖아요. 그 후로 클라크는 지독한 부상에 시달리는 소포모어 징크스 속에 꽁꽁 숨어버렸죠. 근데 웬걸 2026 월드컵 최종 명단에 당당히 이름 올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첫 인터뷰에서 올림픽 탈락의 쓴맛이 어떻게 복수의 칼날이 됐는지 싹 다 풀었는데요. 국대 승선 후 클라크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겐치 신세든 엔젤리스는 이 소식에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예 명단에도 못 낀 에이자 윌스는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썰 풀기 전에 여러분, 클라크의 미국 국대 합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완전 기대되시죠? 바로 가보자고! 자, 우리 케이틀린 클라크가 다음 달 드디어 성인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릅니다. 2026 피바 여자농구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할 미국 국대 로스터에서 WNBA 간판 스타 페이지 뷰커스, 엔젤 리스와 뭉치게 됐네요. 이번 대회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답니다. 날짜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쭉 달립니다. 시간은 2024년 6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클라크는 데뷔 시즌부터 신기록을 씹어먹고 있었죠. WNBA 기록만 62개를 깨부수고 여자 농구판에 수백만 명의 뉴비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농구협회랑 얘기하는 건 당연히 프리패스일 줄 알았죠. 웬걸, 다이애나 타우라시가 자기 자리를 꿰찼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2살의 타우라시가 클라크를 제치고 올림픽 로스터에 떡하니 들어간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험과 베테랑의 리더십이었지만요. 팩트는 미국 농구협회의 꼰대 마인드랑 밥그릇 챙기기였고 그 대가는 아주 뼈아팠죠. 아니 어떻게 케이틀린 클라크를 벤치에 박아둬요. 미국 국대 진짜 제정신 아니네. 완전 똥볼 찼다니까요. 미국 여자농구 국대 진짜 노답. 어떻게 이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관중 수가 4,000명에서 17,000명으로 떡상했는데 말이죠. 이 누나가 바로 흥행 보증수표라고요. 클라크의 스탯은 협회 꼰대들 입맛이랑은 완전 딴판이었죠. 루키 주제의 경기당 평균 19.2득점에 8.4 어시스트를 찍었단 말입니다. 발 닿는 경기장마다 관중석 꽉꽉 채워서 기록 다 갈아치웠고요. WNBA 평생 안 보던 일반인들도 여자농구 본방사수하게 만든 갑벽한 1등 공신 아닙니까? 근데 막상 최종 엔트리 짤 땐 이딴 거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결승전에서 프랑스한테 금메달 털릴 뻔한 건 덤이고요. 미국 여자대표팀은 올림픽 시작 전부터 클라크 안 뽑았다고 5만 욕을 다 먹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농구 황제를 안 데려가는 이유랍시고 댄 핑계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국대 비시즌 행사에 얼굴별로 안 비쳤다는 게 그중 하나였어요. 국대 짬바 더 긴 언니들이 올림픽 뛸 자격이 있다는 쌉소리도 시전했고요. 윗선분들은 타우라시의 올림픽 금메달 5개짜리 화려한 과거만 줄기차게 빨아준 거죠. 클라크가 MZ세대 팬들을 농구장으로 불러 모으는 그 미친 파급력은 싹 다 무시하고요. 오직 클라크 플레이 하나 보려고 TV 트는 진짜 찐 팬들인데 말이죠. 심지어 발 다쳐서 쩔뚝이는 첼시 그레이를 꾸역꾸역 데려갔습니다. 부상 때문에 올림픽 직전 경기들도 줄줄이 결장했는데도 말이에요. 속내가 너무 투명하잖아요. 클라크의 미친 스타성이나 사기캐급 실력보단 고인물들 인맥 챙기기가 먼저였던 겁니다. 클라크 실력이면 국대 무조건 프리패스죠. 그때 클라크가 보여준 폼만 봐도 이 팀에 들어갈 자격은 차고 넘쳤습니다. 주얼 로이드, 다이애나 타우라시, 캐시 플럼이랑 맞짱 뜨는 케이틀린 클라크라고요. 이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진짜 어이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첼시 그레이는 이 그래프에 뼈도 못 추렸네. 왜 이름조차 없냐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시즌 초반부터 부상 늪에 빠져 누워 있었거든요. 명단에 클락 이름 쏙 빠진 거 보고 인터넷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잖아요. 팬들이 국대 뽑힌 애들이랑 클락 스탯 쫙 비교하면서 팩트 폭격을 날렸죠. 클락 국대 보내라는 해시태그가 3일 내내 실시간 트렌드 씹어먹었고요. e스포츠엔 올림픽 여자농구 얘기 나오는 방송 시청률이요? 클락팔이 안 간다는 소식에 무려 40%나 떡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올림픽 얘기 좀 털어볼까요? 제가 6월 7일날 특종 터트리던 밤에 누가 저한테 클락 탈락 명단을 딱 읽어주더라고요. 워싱턴전에서 3점 슛 7개 꽂고 30득점 쓸어 담은 폼 미친 날이었는데 말이죠. 팩트는 그냥 윗분들이
얘를 국대에 끼워주기 싫었던 겁니다. 쌈바 안 되니까 넌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뭐 이런 꼰대 마인드였달까요. 다이애나 타우라씨 은퇴하는데 화려하게 꽃가마 태워주고 싶었던 게 뻔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올림픽 출전권을 은퇴 선물 대신 쥐어주는 미친 동네가 어딨습니까? 얼탱이가 없죠. 근데 케이틀린은 대인배처럼 아유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쿨하게 이번엔 까였지만 다음엔 무조건 갑니다 시전해 주셨고요. 아직 국제급은 아니지 않냐는 억가들 헛소리까지 강철 멘탈로 싹 다 튕겨냈습니다. 미국 농구협회 꼰대들 감 떨어졌다고 까는 인터넷 팩폭 댓글들도 다 훑어봤겠죠. 시청자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 쥐뿔도 모른다는 그 비판들 말이에요. 단 한 시즌 만에 여자 농구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는데도 팽당했으니 더 빡칠만도 하죠. 고작 1년 만에 여자 농구 여론 자체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놨는데 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 결정 자체가 수십 년 묵은 협회 꼰대들의 구시대적 썩은 물 마인드잖아요. 여자 농구를 수십 년째 비주류, 그들만의 리그로 섞이게 만든 그 원흉들 말이죠. 국대 윗선들은 클락이 몰고 올 미친 파급력은 내다버리고 고인물 선배님들 눈치 보기 바빴던 거죠. 이 판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슈퍼스타의 등장을 반기기는커녕 기싸움하기 바빴으니 대바 떡상할 기회를 제 발로 뻥 차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WNBA 떡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재를 뿌린 진짜 개노답 별정이었다니까요. 아니 뇌가 있으면 그따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냐고요. 진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역대 미국 국대 자체가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팀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걸까요? 빡통 인증이죠. 근데 이 탈락 사건이 클락 마음속에 단순한 빡침 그 이상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역대급 개뻘짓을 했다는 걸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제대로 흑화해버린 거죠. 스포트라이트 꺼진 뒤에도 칼을 박박 깔면서 복수열전 찍을 준비만 오지게 했습니다. 쥐들이 얼마나 대어를 놓쳤는지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려고 말이죠. 그녀의 프로 2년차 시즌은 다들 상상도 못한 미친 전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미 올림픽에서 팽당한 사건이 이 모든 레전드 썰의 완벽한 빌드업이었던 셈이죠. 앞으로 펼쳐질 무자비한 참교육의 화려한 서막이랄까요? 여기서 크리스티 사이즈 감독님이 풀어준 기가 막힌 썰 하나 투척해드립니다. 탈락 소식 듣고 워싱턴에서 인디애나로 비행기 타고 딱 떨어졌을 때 얘긴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감독님이랑 케이틀린이 걸어가며 딥토크를 나눴다네요. 속으론 열불이 났을 텐데 오히려 케이틀린 눈빛엔 살기가 돌면서 에너지가 폭발하더랍니다. 그때 감독님이 딱 느낀 거죠. 아뿔싸. 밑선 놈들이 기어코 건드리면 안 돼. 괴물의 코터를 건드렸구나. 아니 글쎄 새벽 1시였는데도 빡쳐서 당장 농구공 잡으러 갈 기세였다니까요. 당장 코트로 뛰쳐나가서 슛쏠. 미친 텐션이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하필 초반에 사타구니 부상이 먼저 들이닥쳐버린 거죠. 8월 어느 날 늘 하던 훈련 중에 클라크는 찌릿한 통증을 느꼈고 직감했죠. 아, 이거 단단히 꼬였구나 하고요. MRI 결과는 역시나 슬픈 예감을 틀리지 않게 했어요. 무려 2도 파열, 몇 주간 강제백수 신세가 확정된 거죠. 올림픽 대표팀 탈락이라는 뼈아픈 굴욕을 딛고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려던 딱 그 찰나에 자기 몸뚱아리가 아주 처참하게 제대로 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회복 3주차에 접어들자 이번엔 허벅지 앞쪽이 파업을 선언했어요. 사타구니 통증을 피하려고 짝다리 짚듯 무리하게 몸을 쓰다가 결국 왼쪽 다리에 새로운 나비 효과가 제대로 터져버린 거죠. 클라크가 다시 본 궤도에 올라 풀타임 훈련을 소화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허벅지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또다시 지긋지긋한 치료실 침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제발 진정하고 너무 무리해서 급하게 복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클라크의 속은 황금 같은 소중한 시간이 훅훅 날아가고 있어서 까맣게 타들어갔죠. 제가 그동안 결잔 한 번 없이 진짜 미친 듯이 경기를 뛰면서 대단한 기록을 이어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프로 선수로 코트 위를 부르다 보면 이런 현타 오는 업가 타이밍이 언젠가는 훅 치고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뭐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웃긴 건 제 길고 긴 농구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이 강제 휴식기에 배운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하는지 제대로 회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부상 없이 건강 챙기는 꿀팁들 말이죠. 그리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힐링 타임 갖는 법까지요.
그런데 9월에 발목까지 시원하게 나가면서 그녀의 복귀 플랜은 완전 산으로 가버립니다. 가볍게 몸을 풀며 살짝 방향만 틀었을 뿐인데 그대로 발목이 확 돌아가며 심하게 삐어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당장 2주 동안이나 크고 못생긴 깁스 부츠를 달고 살아야만 했죠. 동료들이 코트를 휩쓸며 온갖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동안 클라크는 목발을 짚고 훈련장 구석을 짠하게 맴돌아야 했습니다. 이놈의 발목 구상이 유독 그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필이면 화려한 컴백 무대를 찍으려고 벼르고 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터져버렸기 때문이죠. 10월 정기검진에서는 아예 뼈에까지 심각한 적신호가 쳐지고 말았어요. 몇 달 동안 계속 엉거주춤하게 이상한 폼으로 움직인 탓에 멀쩡하던 그녀의 왼쪽 발에 피로, 골절 초기 증상까지 발견된 겁니다. 다른 아픈 곳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무의식 중에 달리고 점프하는 자세를 요상하게 비틀어버린 게 원인이었죠. 본인도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부상, 환장 파티를 새로 열어버린 겁니다. 결국 의료진은 농구공 근처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 것이라는 전면 휴식 판정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부상당해서 벤치 신세 지는 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이 엄청 뻘쭘하고 외로워져요. 직접 받쳐서 침대에 누워보지 않으면 이 거지 같은 기분은 100% 절대 모를걸요? 그리고 그 당시 저 스스로 멘탈 부여잡기 진짜 빡셌던 게 뭐였냐면요. 어디 하나 다치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귀신같이 또 다른 데가 도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계속 꼬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뜬금포로 다른 문제들까지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대더니 결국 발목마저 나갔으니 제가 과연 제정신이었겠어요?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쌩쌩한 100%의 몸으로 돌아온 지금이 너무 눈물나게 행복해요. 이 강제 셧다운 사태는 엘리트 체육인 클라크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 압박 없이 멍 때리며 생각할 시간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장 내일 뛰어야 할 경기 압박감이 싹 사라지니 팝콘 씹듯 여유롭게 경기 영상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죠. 그녀는 글로벌 농구 전술들을 탈탈 털어 분석하고 유럽팀들의 기가 막힌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눈에 꽉꽉 담았습니다. 본인의 지난 플레이 영상도 매의 눈으로 아주 샅샅이 해부하면서 어디서 무리수 슛을 던졌는지, 판단력이 심하게 아쉬웠던 타이밍이 언제인지 뼈저리게 저리게 찾아내며 반성했어요. WNBA 시즌 막바지 즈음엔 진짜 코트에 어떻게든 다시 복귀해보려고 제 영혼까지 싹 다 끌어모았는데 우리 팀을 위해 다시 코트로 돌아가 뛰어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알다시피 몸이 전혀 안 따라주더라고요. 진짜 완전 폭망한 거죠 뭐. 근데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나니 그 순간 미묘하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솔직히 나 진짜 다시 뛸 수 있으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잖아 하는 일종의 자기 위안이랄까?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쉬어야지. 이 피땀 눈물이 범벅된 재활 과정은 단순한 신체 복구, 그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클라크는 인체 공학을 다루는 전문 트레이너들과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며 그동안 부상의 굴레로 자신을 끌고 갔던 최악의 몹쓸 움직임 버릇들을 싹 다 뜯어 고쳤죠. 살면서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던 낯선 근육들까지 제대로 벌크업시켰고요. 빡센 국제대회의 거친 몸싸움에서도 절대 안 부서지는 터미네이터급 맷집을 만들기 위해 훈련 하나하나를 아주 독하게 세팅한 겁니다. 텅 빈 체육관에 혼자 처박혀서 기본기만 진짜 미친 듯이 파고들었죠. 클라크는 풋워크 하나 완벽하게 잡으려고 진짜 셀 수 없는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찔전 압박감 하나 없는 곳에서 슛 릴리스 타이밍만 팠거든요. 남들이 못 보는 패스기를 뚫고 약한 손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장착했죠. 실전에서 뚝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오히려 별의별 기술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경기였으면 시도조차 못할 엄청난 무리수들 말이죠. 재활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고 지금은 100% 완전 부활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몸 상태가 미쳤다는 걸 아니까요. 게다가 이번 일로 진짜 뼛속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최고의 동료이자 리더가 되는 법, 그리고 팀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법이죠. 앞으로 뛰다 보면 부상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이 무조건 나올 텐데 앞으로도 아픈 친구들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곁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나중에 누가 다쳤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카톡 날리고 챙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계속 상태 확인하면서 동료들한테 제 마음을 다 쏟는 거죠. 이건 코트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게 제 핵심 목표였어요. 12월이 되자마자 미국 농구 대표팀 의료진이 드디어 몸싸움 전면 허가 도장을 쾅 찍어줬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확신했던 걸 전문가들이 그대로 증명해준 셈이죠. 몇 달 동안 독하게 한 맞춤 재활 덕분에 다치기 전보다 피지컬은 더 괴물이 됐고 폼은 완벽해졌거든요. 이 역경을 뚫고 나오더니 세계 무대를 완전히 씹어먹을 진짜 미친 승부사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듀크 대학교 농구장 분위기요. 12월 12일 당일 진짜 기대감 때문에 체육관이 폭발할 지경이었죠. 이번 미국 대표팀 캠프는 클라크가 부상 터지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복귀하는 공식 무대였으니까요. 체육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독대 합류라는 꿈을 화려하게 부활시킬지 아니면 이대로 시원하게 말아먹을지가 달린 운명의 장소였죠. 이번 비시즌 동안 제일 기분 째졌던 일이 뭐예요? 비시즌 최고의 순간이요? 와, 그냥 다시 농구공 잡고 뛰게 된 거 자체죠. 솔직히 작년엔 아예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경기 뛰어봤는데 코트 위에서 땀 흘리고 웃고 즐기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한편 수버드 단장은 평가지가 빼곡한 클립보드를 들고 코트 1열에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카라 로슨 감독도 팔짱을 딱 낀 채 옆에 버티고 서 있었죠. 프랜차이즈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내리려는 듯 클라크의 몸 푸는 모습마저 매의 눈으로 스캔하더군요. 두 사람 다 속으론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WNBA 간판 스타를 넘어 세계 무대까지 씹어먹을 수 있을지 이번 캠프에서 결판난다는 걸요. 그리고 첫 연습 경기에서 미국 국대팀의 모든 궁금증이 단숨에 풀려버렸습니다. 현역 국대들이 득실되는 그 살벌한 코트에서 28분 만에 23득점을 시원하게 꽂아버렸거든요. 코트 읽는 시야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예리하게 배려져 있었습니다. 남들 눈엔 아예 보이지도 않는 패스기를 귀신같이 뚫어냈죠. 무엇보다 제일 소름 돋는 건 그 특유의 미친 3점 슛 적중률이었어요. 신인 시절부터 2년 차까지 WNBA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미친 슛 감각 그대로요. 우리 중 꽤 많은 선수들한테 이번 국대 캠프가 완전 처음이잖아요. 피바룰로 뛴 적은 있어도 진짜 찐 국가대표 레벨로 올라오면 차원이 아예 다르거든요. 예전 금메달 결정전 영상 돌려보면 진짜 몸싸움이 얼마나 살벌한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 깡다구는 있어야 세계 무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기 영상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코트에 뛰어들면서 가보자고 외치니까 다들 텐션 제대로 터졌죠. 캠프 이틀째 끝나고 로슨이 기자들만 살짝 따로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본 엄청난 광경에 흥분을 주체를 못하는 눈치였어요. 몇 달 농구 쉬었다는 사람 맞나 싶게 클라크 슛, 폼이 완전히 찢었거든요. 체력도 진짜 기대 이상으로 생생했고요. 강제로 쉬는 동안 방구석에서 게임만 분석했는지 판단력은 완전 고인물 다 됐더라고요. 수버드, 눈썰미는 단순한 농구 스킬 그 이상을 파악했어요. 훈련 하나하나 씹어먹을 듯이 집중하는 클라크 눈빛을 딱 짚어냈죠. 쉬는 시간이나 물 마실 때도 꽁냥거리는 잡담 1절 컷. 클라크한테 이번 캠프는 무슨 자기 인생 걸린 서바이벌 오디션이었나봐요. 멘탈 꽉 잡고 당장 탑급 무대에 뛸 피지컬까지 완성됐다고 버드가 혀를 내둘렀죠. 미국 대표팀이 다음 달 피바 월드컵 예선 뛸 명단을 까발렸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케이틀린 클라크의 하드캐리 쇼를 볼 시간이 온 겁니다. 실전 훈련 들어가니까 엔젤리스랑 온도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클라크가 공격 진두 지휘하며 팀원들한테 꿀패스 다 떠먹여주는데 리스는 이 빡빡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 템포 못 찾고 엄청 헤맸거든요. 물론 리스 개인기야 반박 불가, 탑티어 맞죠? 하지만 남들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클라크의 본투비 리더십엔 못 미쳤어요. 판이 안 깔리니까 연습 경기 내내 리스가 킹받아 하는 게 다 보였대요. 캠프 마지막 날 모두가 벼르던 돌직구 질문이 클라크한테 날아왔어요. 올림픽 명단 광탈한 게 이번 기회에 무슨 영향 줬냐고 기자가 팩폭을 날렸죠. 클라크가 대답하기 전에 한 몇 초 숨을 꾹 고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올림픽 떨어진 게 완전 도끼 품는 계기가 됐다고 쿨하게 인정했어요.
프로 데뷔하고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동기부여는 처음이었다면서요. 와, 이거보다 더 쩌는 영광이 살면서 어디 있겠어요. 가슴팍에 미국 딱 받고 우리나라 대표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낀 것 자체가 너무 신나고 어깨 뽕 차오르죠. 딱 봐도 완전 새로운 올림픽 시즌의 서막이 열린 느낌이에요. 그 목표까지 꽤 부숴야 할 퀘스트들이 한참 남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사기캐 선수들 틈에 껴있어서 진짜 미치게 신나요. 올림픽 생초보들도 있고 메달 주렁주렁 단 고인물들도 섞여 있잖아요. 이 멤버들이랑 꽁냥거리며 운동하는 게 아주 꿀잼 그 잡채네요. 영단 까이고 나서 자기 농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현타 세게 오면서 깨달았대요. 몇 달 재활하면서 미국 대표팀이 어떻게 찢어놔야 할지 큰 그림을 다 그린 거죠. 전 세계 팬들 눈 돌아가게 만들 스피드업 핵마라만 농구로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이 국제 무대에서도 다 씹어먹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농구라는 종목 자체를 전 세계로 떡상시킬 작정이었죠. 그 미친 폼을 눈앞에서 봤으니 뽑는 사람들 입장에선 묻고 더블로 간 거죠. 2026년 엔트리 짜는 건 완전 누워서 떡먹기였다니까요. 결국 미국 농구협회가 다음 달 피바 월드컵 예선 뛸 최종 명단을 공식 오피셜로 때렸습니다. 자, 라인업 들어갑니다. 알리아 보스턴, 페이지 버커스, 소니아 시트론, 영원한 고트, 케이틀린 클라크, 칼레아 코퍼, 첼시 그레이, 디어리카 햄비, 라인 하워드, 키키 이리아펜, 켈시 플럼, 그리고 엔젤리스. 마지막으로 제키 형까지 총 12명의 드림팀이 딱 완성됐네요. 까놓고 말해서 미국 농구협회의 이번 픽은 전부 클라크의 빅픽처대로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협회 측이 짬바 있는 고인물들만 모시던 뻔한 전통을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대신 전 세계 팬들의 눈을 뒤집어 놓을 클라크만의 미친 속공 농구에 몰빵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 국대가 굵직한 국제대회 나갈 때 선수단 짜는 방식 자체를 뼈대부터 뜯어 고친 수준입니다. 에이자 윌슨의 국대 탈락 소식은 2026년 월드컵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진짜 전국 농구판 전문가들 뒷목 잡게 만든 대형 사건이었죠. 아니 윌슨이 몇 년 동안 미국 농구 멱살 잡고 캐리한 국밥 같은 존재였잖아요. 다들 앞서는 클라크가 밑에서는 윌슨이 든든하게 골밑을 후드려 팰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높으신 분들은 클라크의 우당탕탕 런앤건 템포에 찰떡인 선수들을 먼저 모셔왔습니다. 윌슨 특유의 진득하게 골밑 부수는 정통파 플레이는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윌슨의 컷아웃은 농구계의 핵폭탄을 떨궜고 이제 미국 국대가 클라크 입맛대로 완벽하게 개조됐다는 걸 증명했죠. 오늘 미국 농구협회가 아주 동매방매 발표를 때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뛸 12명의 정예 멤버와 코치진 명단 말입니다.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리는 2026년 피바 월드컵 예선전에 나갈 멤버들요. 엔젤리스는 턱걸이로 최종 명단에 탑승하긴 했는데 코트 밟으려면 꽤나 피똥 쌀 겁니다. 엔트리를 싹 훑어보면 클라크 주변엔 온통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맞춤형 조각들만 쫙 깔려 있거든요. 공 없이 볼뽀거리며 잘 돌아다니고 그녀가 돌파할 길목 쫙쫙 벌려주는 그런 선수들요. 미스 스타일이 원래 공 쥐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1대1을 좋아해서 이게 참 안 맞아요. 공이 쉴 새 없이 팽팽 돌고 뇌절 없이 빨리빨리 판단하는 클라크의 농구 철학이랑 완전 상극이거든요. 로슨 감독님은 아주 대놓고 못을 박았습니다. 출전 시간은 과거의 화려한 스펙 나부랭이 말고 클라크 시스템에 얼마나 찰떡같이 비비느냐에 달렸다고요. 클라크의 그 미친 글로벌 인기가 이번 명단 짜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죠. 예전에 흔해 빠졌던 정치질이나 짬대우 같은 꼰대 마인드는 싹 다 씹어먹을 정도로요. 미국 농구 윗선 형님들도 드디어 눈치를 챈 겁니다. 클라크의 우주급 스타성 하나면 여자 농구판 전체를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떡상시킬 수 있다는 걸요. TV 시청률이랑 소셜미디어 좋아요 터지는 것만 봐도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WNBA 시절 폼만 봐도 그녀가 코트에 숨만 쉬고 있어도 국대 경기 조회수가 두세 배는 뻥치기 된다는 게 팩트로 증명됐으니까요. 자, 그럼 대체 누가 이 국대버스에서 하차해야 할까요? 케이틀린 클라크가 훈련 2일차 만에 캠프를 아주 박살을 내면서 폼 미친 세계 최강의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리는 이번 일정은 클라크가 각기 다른 5팀의 멘탈을 털어버리는 국제무대 데뷔 전 쇼케이스가 될 겁니다. 11일 세네갈을 상대로 가볍게 시동을 걸고 13일엔 안방만인 푸에르토리코를 참교육하러 갑니다.
14일에는 이탈리아가 세 번째 재물이 되고요. 16일엔 뉴질랜드가 겁도 없이 미국에 덤비네요. 그리고 17일 스페인과의 맞고라를 끝으로 대회가 막을 내리는데요. 이건 뭐 클라크에게 국제 무대 씹어먹을 기회를 5번이나 떠먹여주는 셈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가 진짜 백인 이유입니다. 자, 슛이 지지리도 안 들어가는 날에도 코트에 서 있는 것만으로 수비수들 바지에 지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리바운드 딱 낚아채더니 바로 치고 나갑니다. 이 미친 속도감 보이시나요? 템포 미쳤죠, 형님들? 그대로 냅다 달리면서 수비진을 완전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요. 저기 구석탱이에 AB가 태평양처럼 뻥 뚫려 있잖아요. 화면엔 잘 안 보여도 저거 완전 노마크라고요. 이게 다 리바운드 잡자마자 미친 듯이 템포를 끌어올린 그녀 덕분입니다. 클라크의 이 매의 눈은 이런 미친 패스마스터를 겪어본 적 없는 동료들에게 꿀 떨어지는 득점 찬스를 뷔페처럼 차려줄 겁니다. 알리아, 보스턴의 기가 막힌 스크린이 클라크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랑 정밀도 덕분에 픽앤롤 마무리가 완전 꿀빨게 생겼습니다. 파이즈 미커스는 3점 라인에서 수비 하나도 없는 오픈 찬스를 밥 먹듯이 잡을 거고요. 클라크가 돌파로 수비수들 싹 다 끌어모은 다음에 외곽으로 쫙쫙 끓여줄 테니까요. 거의 뭐 미래를 내다보는 수준의 코트 비전으로 팀 전체 공격을 찰지게 굴릴 겁니다. 케이틀린은 언제 치고 나가야 할지, 언제 참아야 할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선수가 진짜 백이라는 증거죠. 뭐 템포 조절할 줄 아는 다른 가드들도 널리긴 했어요. 근데 클라크는 그 조율 능력에다가 백발백중 꽂아버리는 삼정포까지 장착했으니 아예 넘사벽이라는 겁니다. 슛감 좀 떨어지는 날에도 이 능력 때문에 상대팀은 죽을 맛이죠. 슛이 안 들어가도 수비수들은 쟤 언제 또 불붙을지 모른다면서 바짝 쫄아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아니 3번 연속으로 빗나갔다고 해서 맘 편히 냅둘 수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여유 부리다가 진짜 뼈도 못 추립니다. 수비수들이 껌딱지처럼 붙어야 하니까 그 어마무시한 존재감 덕분에 코트가 태평양처럼 뻥 뚫리는 거예요. 미국 대표팀의 전체적인 전술 컬러도 아주 신나는 업템포 농구로 확 바뀌었습니다. 옛날 방식을 버리고 넓은 공간 활용이랑 미친 패스워크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수비 리바운드 잡자마자 클라크가 미친 듯이 치고 나가니까 템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덕분에 눈 깜짝할 새의 득점 찬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예전 멤버 조합으로는 절대 못 비비던 그림이거든요. 이런 화끈한 스타일 덕분에 가끔 농구 보는 라이트 팬들도 완전 꿀잼으로 즐기실 겁니다. 물론 우승 트로피 쓸어 담을 수준의 빡센 경쟁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올림픽 칼락의 쓴맛을 보던 클라크가 이제는 반박 불가 미국 여자 농구의 원탑 중심으로 완벽하게 각성했습니다. 성인 대표팀 데뷔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텐데요. 클라크의 농구 철학이 앞으로 미국 대표팀이 세계 무대를 씹어먹는 공식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코트에 다시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난리통이죠. 다들 숨죽이고 지켜봤을 텐데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주 폼이 미쳤더라고요. 일단 건강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특히 치고 나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랑 코트를 질주하는 능력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예요. 솔직히 프로 2년차 때는 이 정도로 폼을 완전히 끌어올리진 못했었거든요. 프리시즌 허벅지 부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잔부상에 억가를 당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스피드가 다른 선수들이랑 급을 나누는 무기가 된 거죠. 공 달고 뛰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올림픽 광탈에서 대표팀 대장으로 떡상한 과정만 봐도 진짜 월클들은 실패를 씹어먹고 더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6월 멘탈을 털어버렸던 그 탈락 통보 전화가 오히려 대각성의 발판이 된 겁니다. 부상에서 부활하고 트레이닝 캠프를 말 그대로 폭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다가오는 3월 푸에르토리코 경기에서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클라크의 입맛대로 싹 바뀐 미국 여자 농구의 진짜 매운맛을요. 눈 돌아가게 빠르고 꿀잼 보장하는 그녀의 플레이 스타일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이 국제대회를 어떻게 요리할지 그 정답을 보여줄 겁니다. 엔젤리스랑 에이자 윌슨도 클라크 시스템에 못 맞추면 개인기 따위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이 미친 새로운 시대가 딱 한 달 뒤에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클라크가 미국 대표팀 접수한 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싹 다 눌러주셔야 다음 꿀잼 영상도 안 놓칩니다. 화면에 뜨는 영상 클릭해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